안녕하십니까. 화세관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2월 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날씨만큼 다시 변화됐죠. 앞서서 한 며칠 좀 너무 추운 경향이 좀 없어지나 싶었더니 다시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고 주말에도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기온이 등락을 크게 하는 것처럼 시장도 등락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우리 증시도 오늘 한 주를 마감하였는데 오늘 역시 또 매도 사이드카 구경을 또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압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막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막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나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경 쓰이고, 제가 브리핑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이것이 밥 먹듯이 생기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러한 동작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시장에서 주고 있는 시그널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수급이 안 좋은데 오늘 국내장도 외국인들이 3조 8천억을 갖다 팔았고 개인들이 2조 6천억을 틀어 막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그저께 6조를 던졌고 어제 6조를 던졌고 그저께 1조 2천억을 던지면서 고합 3일 동안 10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구멍을 개인들이 메꾸고 있는,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물량바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겨울철에 해를 뭘 많이 먹죠? 참치도 먹고 방어 많이 먹잖아요. 방어를 보면 방어 다 취향 따라 좀 틀리겠지만 보통 가마살이 맛있다고들 하고 또 가장 강어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만 배바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배바지, 배에 기름이 잔뜩 끼어있는 그런 자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소하니까. 근데 시장도 사실은 개인 투자들이 물량을 받는 것이 그런 성질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주 맛있는 부위를 쏙쏙 빼먹고 나머지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들이 나도 모르게 시장에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아마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설명을 드리고 있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같이 한번 설명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592포인트, 363포인트 한 1%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 3대 지수가 깨졌습니다. 얘네가 깨진 이유가 뭡니까? 뉴스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시자고 하면 AI에 대한 회의론이죠. AI에 대한 회의론인데, 제 방송에서 그저께 제가 제목이 그거였죠. 그저께 제가 제목이, 이틀 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AI 산업이 시장을 정말 떠받칠 수 있을까가 제목이었어요. 못 받치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떤 느낌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느낌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feel을 잘 감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feel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딱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장은 굉장히 화랑장이죠. 우리나라장은 굉장히 화랑장이고 미국 증시는 주가의 흐름이 일단락되고 좀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 길었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작년 말부터 좀 쉬어가고 있던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시장이 계속 올라올 때는 지금 우리나라장이랑 똑같아요. 뭐만 하나 받쳐주면 시장이 땡겨서 올라가고, 뭐만 하나 받쳐주면 시장이 땡겨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 저가라 인식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쪽의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비용에 대한 이슈죠. 그 비용에 대한 이슈를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왜 떠받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왜 달아놨냐면, 떠받치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는 뭐 어떤 의미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시장에 감내하기가 순조롭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자극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여기보다 더 좋은, 여기보다 더 좋은, 더 좋은 것을 계속 내놓기를 원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실적이라는 게 계속해서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역대급 실적인데, 뭐 엔비디아만 따져도 영업이익률이 70% 넘어가니까 여기에 80%를 찍으라고 하면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수치라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들, 저는 뭐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 10%, 20%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반도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면 사실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에요. 아니, 100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100만 원이 전부 다 이익이 나는 100%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제품 생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이 얻어맞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회의론이라기보다는 그 고비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비용에 대한 측면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장이 아주 단편적으로 좋은 예인데, 오늘 우리나라장이 미국발 영향을 받아서 아침부터 빠져서 출발했죠. 사이드카 걸린 다음에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일봉상 모습을 보시면 방금 제가 나스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빠지면 얼씨구나하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들인데, 여기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러다가 물리면 답이 없어요. 뭐 신경 쓸 거 없어, 계속 갈 거야, 그런 희망론을 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그런 희망론을 가지고 가다가 빠져 있는 게 지금 나스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장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던 과정이라 대체적으로 대비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 기술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주 중에 추세가 돌아선 종목이 없어요. 기술주 중에 추세가 정확히 돌아서 있는 애가 없단 말이죠. 전부 다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매도 압박을 받고 있는 기술주들이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펌핑을 하고 시장에 버텨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탱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보이는데, 막판의 지수를 보시면, 막판에 우리나라 지수가 2시 15분부터 반등을 때렸거든요. 2시 15분부터 반등을 때려서 5천을 우격다짐으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선물에서 보시면 나스닥 주가를 볼게요. 나스닥 주가를 보시면 2시부터 해서 우격다짐으로 땡겨서 낙폭을 줄여놨습니다. 이런 우격다짐의 플레이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주가의 압박력은 이미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가상화폐 빠졌다고 난리가 났죠. 비트코인이 빠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를 같이 봐보자고요. 나스닥 차트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월봉상 주가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자고요. 월봉상 주가를 보시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자, 요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얘네가 추세가 올라올 때 같이 상승했어요. 2024년도, 2025년도에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자산들이 이미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조정을 받고 지지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지난 이틀 전 수요일 영상에도 이 얘기 들어가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지지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지력이 깨져 있을 거다. 또 다음 지지가 있을 거야 믿지만 또 깨질 것이다. 지금 얘네들도 마찬가지 과정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에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림이 여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금 가격도 보시면 금 가격도 반등하는 듯 했지만 재차 밀리잖아요.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다가 싶다 하지만 결국은 재차 반등이에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추세가 눌려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을 시장이 쉽게 소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장이 지금 워낙 강력하게 버티다 보니까 증시 전체가 좀 팽배하게 하수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하방 압력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주요 자금들이 이탈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일반적인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메이저들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매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무서워해라 조심해라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체 방안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법스라고 하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지금 인버스를 사냐 못 사냐 이걸 샀으면 뭐 바보다워서 조롱하고 나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라도 뭔가 대처 수단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죠. 저는 굳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만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저는 해외 선물 통해서 충분히 보존이 되니까 저는 얘를 통해서 충분히 보존이 되고 있고 오늘도 해도 거의 200만원 돈의 수익을 걷어냈고 이번 주 5일 동안 거래해서 580만원 하루에 100만원 꼴씩 카바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지든 말든 전 대처 방안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데미지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데미지의 문제를 갖고 있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현물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끌어다가 지금 현물을 사들이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뭐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증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장이 사실 오늘 빠질 만한 이유가 되냐? 빠질 만한 이유가 안 돼요. 그런데 얘가 조정을 받을 때 깊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깊게 올라왔기 때문에 깊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딥하니까 딥하게 조정을 받는다고요. 시장은 반작용이라고요. 때린 만큼 힘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생기는 거고 이러다 나스닥전 추세라도 연결돼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나면 과연 여러분한테 얼마나 기회가 될 것이냐. 나중에 뉴스에 나올 겁니다. 100% 나중에 제가 뉴스 나온 뉴스 올려드릴게요. 메인 언론사들의 뉴스 나올 건데 어떤 내용 나올 거냐. 안 봐도 드라마예요. 개인 투자들 증시 상승했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거 100% 나올 겁니다. 왜 하락할 수밖에 없냐면 고가에 물리는 구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 있겠지만 고가에 물려있는 구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평가를 해서 봤을 때 일단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당연히 맞고 꼭 필요한 것은 대체제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이 상황을 풀어냈을 때 다음 대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대체적 전략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나스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은 좀 우려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왜 우려를 해서 보고 있냐면 지수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지수를 좀 같이 이렇게 열어서 보시도록 하면 어떤 지수를 좀 보셔야 되냐면 저도 좀 이걸 보면서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지금 증시 차트를 좀 대놓고 볼게요. 요렇게 좀 보셔야 좀 느낌이 정확히 오실 텐데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일봉인데 일봉상 모습을 보시면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지난 12월 때 있었던 고가 부근에서의 자리를 마킹하면서 조정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기술주는 마찬가지로 놀고 있다가 캔들 한 2개 정도, 한 2, 3일 정도가 벌어나서 추세가 먼저 선행적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3대 지수죠. 미국의 3대 지수는 나스닥, 다우지수, S&P 500이에요. 근데 이 S&P 500까지 같이 해서 비교를 해서 보시자고 하면 3대 지수가 지금처럼 벌어져서 가면 주가가 계속해서 힘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란 것이 상승을 할 때도 그렇고 하락을 할 때도 그렇고 모두 동일한데 힘을 받을 때 동일 방향으로 같이 힘을 받아 연속성을 가져가는 거지 어느 하나만 삐끄덕해서 깨져버리면 그 다음 지수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성질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스닥 조정폭이 크니까 S&P 500이 따라오고 있는 구조고 다우 지수가 따라오고 있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갭이 좀 계류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계류율을 좀 갖고 있죠. 이런 계류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강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향후 지표, 향후 실적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방향성을 계속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 놓고 볼 때 시장에 출해되고 있는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 매도 압력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로 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표들도 인해서 슬슬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연준 이장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측면 때문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서 접근을 해야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도 이제 저는 유튜브를 저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영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보면 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주식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알고리즘의 영상이 계속 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들이 이렇게 뜨는 것들을 이제 출퇴근할 때 심심히 한번 봐요. 보면 엄청 부추겨요. 지금 사야 된다. 인생 역전해야 된다. 지금 7천을 가야 된다. 이제 금강원장까지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휩쓸려서 흥분을 해버리면 이거 자칫 자빠질 수 있다. 자빠질 땐 누구도 손을 안 잡아주죠. 내가 사라고 했냐, 내가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했냐, 네가 했지 않냐,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압력이 높은데 그 압력들을 모두 배제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압력을 좀 인지하고 가시되 대신 너무 급하게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죠.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장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 조정받았어? 그런데 쉽게 안 깨질 거야. 왜? 좌측에서 올라온 힘이 너무 강해서. 하지만 또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넘어가냐? 아닐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빠지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끌겠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언제요? 6월 총선까지는 시간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지금 슬슬슬 무너지기 시작한 미국장, 슬슬슬 압박을 받기 시작한 나스닥이에요. 왜? 나스닥이 어찌됐든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잖아요. 뭐니 해도 나스닥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AI 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 희망감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 친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돼서 시장 투자 계속 해주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삐끗해서 무너지기를 해버리면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증시들도 못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거나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타이틀 제목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올려드렸어요? 이틀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AI 산업이 정말 시장을 떠받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 화두를 던졌죠. 결과는 이틀 만에 박살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난 여기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주말간 잘 연구하셔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제가 매달 체험을 전개해 드렸지만 이번 달부터는 제가 제한적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들이 몰려 들어오셔서 제가 혼자 감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전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번 달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미 수요일날 체험이 다 마감이 됐었고요. 다음 주에 지금 체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말간에 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영상 보시고 문자 신청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것이고요. 뭐 체험하시는 동안 저희가 뭐 어떠한 연락을 드리거나 여러분들께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바라보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라는 의미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100만원, 하루에 200만원, 한 달에, 한 주에 600만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지난달에는 2600만원 수익이 됐죠.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한테도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다 증빙해드리고 있고 다 검증해드리고 있고 모든 매매 시그널 다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맞게끔 차트를 비교해 보시든 뭐든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나의 오차와 여러분들께 속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물밀듯이 저희 팀에 체험해보고 싶다고 줄을 쓰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해보시면 알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말간 잘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좀 시장 연구 더 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